가난이라는 게 집에 딱 들어왔어. 가난이 딱 들어오면 사랑이 나가요. 너무 쪼들려. 우리들은 사랑하는데 맨날 뭐 독촉 거지서 오고 그냥 뭐 외식도 못 하고 그냥 뭐 여행도 못 가고 맨날 그냥 쪼들린다. 그러면 사람이 피폐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결혼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이를 키우려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라는 건 망할 수도 있잖아. 망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플랜 B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예를 뭐 아내가 전문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을 망해도 내가 내 전문직으로 얼마든지 서포트 할 수 있다. 그 정도 되면은 결혼을 하는 게 낫죠.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결혼 전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이혼을 하는 거는 결혼을 했기 때문인 그렇죠. 거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좀 잘하면 어쨌든 이혼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뭐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혼을 안 하기 위한 네, 잘 지금. 결혼하는 법, 네. 뭐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연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야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지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이런 건강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본인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저는 맞는 말 같아. 본인이 소위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라고 할게요. 인간 쓰레기면 그 사람 인간 쓰레기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면 정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면 상대방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세요. 결국에는 비슷한 사람끼리 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집안도 보시고 이거 무시 못해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 무시 못한다니까. 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물론 또 건강해지.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큰 물에서 놀려면 큰 물에 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정말로 업그레이드되고 자기 개발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 맨날 그냥 뭐 나쁜 그런 환경에 있고 그냥 뭐 별로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냥 결혼 잘해가지고 그냥 대박 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게 말처럼 쉽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혼 생활이 잘 되겠냐고요. 왜냐면 비슷해야 되거든요. 네. 이 남녀는 좀 비슷해야 돼. 제가 꼭 뭐 돈이 뭐 많다 적다 그게 아니라 이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정말 이 정도 교양이 되면은 이 정도 사람 만나야 되거든. 네. 내가 교양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되는 사람 만나서 이게 순탄한 결혼 생활 할 수 있겠냐고. 정말 결혼 잘 하시려면 본인의 관리를 잘 하시고 본인이 업그레이드 되시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인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살짝 그냥 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돼요. 하시는 분들도 노력을 하셔야지. 있잖아요. 연기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근데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기가 쉽지가 않다. 쉽지 않죠. 실제로, 상대방 뭐 금방 알죠. 그거 모르겠어요. 하긴 그렇죠. 이게 몇 번은 연기가 돼도 이제 네. 계속 24시간 같이 사는데 그럼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좀 노력을 잘 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상대방을 좀 이해를 좀 해주려고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인 거고. 그렇죠. 그럼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연인 관계라면은 뭐 이거에 반대 말이죠. 본인이 건강하지 않고 본인이 그리 노력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 많은 사람 만나야지. 무조건 돈 많은 사람 만나면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리고 뭐 나는 뭐 이런 사람 꼭 만나야지. 그러니까 조건만 보면 안 돼. 뭐 요즘에는 결혼정보회사의 그런 네. 조건 네. 아무래도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만나시는데 많이 오세요 이혼하러. 근데 이 결정사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나름 정말 딱딱 맞춰줬기 때문에 이제 외모나 성격만 보면 된다고 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외모가 평생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난 예쁜 여자만 좋아. 네. 예쁜 여자. 근데 그 예쁜 외모가 얼마나 가겠냐고. 10년, 20년 되면 다 쭈글쭈글 되잖아. 네. 그러면 그때 이혼할 거예요? 그럼 나 돈 많은 남자. 사업했는데 대박 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계속 돈 많은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 돈 없어지면 이혼할 거냐고.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일단은 뭐 뻔한 말이지만 그 인간이 더 중요하다니까. 네. 저 사람의 그 철학. 이게 정말로 나는 정말 좋다.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설령 저 사람이 좀 돈이 없거나 좀 늙어도 나는 저 사람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 결혼해야지. 그러면 그런 분을 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은 요즘에 그 뭐 댓글도 많이 달리는 게 막 열심히 살고 있다 나는. 근데 네. 만날 뭐 방법이 없다 이런 네. 얘기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결정사 가서 뭐 만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을 못 내니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산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내가 정말로 자기 개발하고 공부가 맞다고 하면은 같이 그런 공부의 모임이 있잖아. 네. 스터디를 한다든지, 네. 뭐 같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뭐 투자 많이 하면 투자 공부를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뭐 그런 모임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투자하는 모임이 있으면 거기 남녀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 가치관, 나와 같은 그 취미 활동, 나와 같은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떻겠어요. 그럼 제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반대 얘기인데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제 투자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투자 모임을 갔어요. 근데 외모가 서로 그냥 외모가 이제 맞는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맞는데 외모가 맞아. 그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렇게 뭐 저기 뭐 들은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어느 정도 중요하면은 기다려 보세요. 그 투자 모임에 자기가 또 좋아하는 외모.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성급하지 말고. 성급할 거 없다니까. 그러면은 결혼을 유지하는 거에 아까 뭐 외모가 반명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외모도 어쨌든 그렇죠. 중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될 정도. 꼭 뭐 엄청난 미나 미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호감이라는 게 있잖아. 나 저 사람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분 좋고 어느 정도 매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갑자기 좀 궁금한 건데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보통 결혼하기 전에가 이제 가장 그 몸의 상태가 좋은 뭐랄까 외모라든지 가꾸고, 뭐 체중이라든지 제일 가꿀 때고 결혼하고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남자분들 막 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여자분들도 뭐 살찌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혼 사유 이게 노력을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요즘에 프로그램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나 그 아내 될 사람의 그 사진을 놓고 거기에 뽀샵을 하는 거야. 뽀샵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살 좀 찌고 그런 뽀샵도 있어요. 이 사람이 10년 후 20년 모습에 뭐 약간 주름 생기고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딱 보시고 나 이거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면 안 되죠. 뭐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럼 보세요. 미리. 왜냐하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살찔 수밖에 없고 주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이혼 사유나 이런 이혼 사유는 안 되는데 쉽지 않아. 그리고 좀 이건 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좀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 몸을 좀 관리를 하셔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분들이 몸매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럼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세요? 뭐 원래 좀 체질이긴 한데 노력을 해야죠. 뭐 저도 헬스를 한 10년 이상 다녔고 지금은 이제 헬스 클럽을 안 다니는데 워낙 바빠서 그냥 식사하고 나서 꼭 이 아파트 산책하면서 운동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뭐 어쨌든 상대방의 일단 배우자에 대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배려고. 본인은 막 이러고 막 아무 관리도 안 하는데 야 너 살 좀 빼 이건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본인은 관리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뭐라고 해야지. 본인은 막 이렇게 아무 관리도 안 하면 상대방은 야 당신 뭐 그게 뭐야 뭐 외모 좀 뭐 관리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결혼 생활이든 뭐 연애든 잘하려면은 그냥 내가 나를 잘 가꾸고 그렇죠. 잘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렇죠. 점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가 좋아지기도 하고. 맞아. 아까 잠깐 돈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엔 사실 돈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결혼도 안 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애 하나를 키우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러는 댓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은 분 아니면 뭐 소득이 높은 뭐 남녀 맞벌이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이 되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한데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이혼할 때 돈 문제로 많이 싸울 것 같은데. 물론 돈이 중요하죠.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가난이라는 게 집에 딱 들어왔어. 가난이 딱 들어오면 사랑이 나가요. 너무 쪼들려. 우리들은 사랑하는데 맨날 뭐 거기서 독촉 거기서 오고 그냥 뭐 외식도 못 하고 그냥 뭐 맛있는 여행도 못 가고 맨날 그냥 쪼들린다. 그러면 사람이 피폐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사랑이 식어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돈은 뭐 엄청나게 뭐 많이 벌고 뭐 그래야 되나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저는 그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그렇게 쪼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있으면 된다. 안정적인 게 중요한 거지 돈이 꼭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결혼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를 키우려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라는 건 망할 수도 있잖아. 망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플랜 B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전문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을 망해도 내가 내 전문직으로 얼마든지 서포트 할 수 있다. 그 정도 되면은 결혼을 하는 게 낫죠. 사랑하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뭐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뭐 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그냥 뭐 돈은 좀 있는데 돈 벌려는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또 허구한 날 직장 바꾸는 사람이 있어. 그건 좀 심각하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내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남편은 그냥 백수야. 돈 많은 백수. 그리고 부모님이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직장도 안 가죠. 직장 가지면 1년도 못 가서 또 그만두고 나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심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나 적나가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 부모님의 재력도 많이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는 그냥 일반적인 뭐 회사원인데 뭐 부모님이 돈이 막 엄청 많고 그러면 괜찮은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돈 많이 벌면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그게 오히려 명절 때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제가 이제 아는 그 강남에 있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제 열심히 고등학교 이제 고3 학생들 가르치는데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강남에 엄청난 부자의 동네인데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 학생이 뭐라 그랬게요?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뭐 우리 아빠 뭐 돈 많아? 저 건물주요. 아. 할아버지가 퇴일한 건물이 있어서 네. 아빠한테 물려줬고 그거 제 거예요. 네. 공부해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네. 물론 뭐 그것에 나중에 퇴일한 건물주 되겠죠. 근데 네. 뭐 그게 영원히 가겠냐고. 그것도 다 날려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또 정말로 그게 성공한 인생인지 그 아내를 또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네. 자기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진짜 막 몇천억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아내를 정말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정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겠냐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네. 그래서 사실 진짜 뭐 이렇게 항상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받은 그럼요. 만큼 또 기브 앤 테이크죠. 줄 수 있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차이 나는 게 또 안 좋다고 말씀하신 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또 요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제 돈이 부족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식 비용도 네. 좀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런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쪽은 맞아. 호텔에서 한다. 네. 우린 못 해준다. 니네가 네. 다 내라. 하다가 파혼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몇 억 들어가지고 네. 이제 호텔에서 강남 호텔에서 결혼했거든요. 네. 1년도 안 살아서 이혼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거 다 날아가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그 돈으로 네. 집값에 보태 쓰세요. 결혼식 비용 아끼시고. 네. 결혼식 비용 화려하게 한다고 그게 사실 남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마이너스 투자거든요. 네. 저는 절대로 그 호화 결혼식 할 필요가 없다. 물론 뭐 엄청난 재벌이거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게 다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혼식 비용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싸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좀 이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큰 문제라서 좀 저는 우리 좀 생각을 바꾸자. 좀 외국식으로. 네. 뭐 외국이 다 선진국이 좋은 게 아닌데 사실 미국, 유럽 보세요. 결혼식 비용 엄청나게 드는 거 아니잖아. 그냥 렌트부터 시작하는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야. 신혼부부가 돈 없는 게 당연하지. 왜 부모님한테 도움 받아? 그냥 월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흉이 안 되거든요. 걔네들은. 네.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럼 고부 갈등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응? 안 결혼도 받으면 안 아무래도 좀 덜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젊은 사람들이 돈 없이 사랑하고 결혼식 그냥 많이 안 들여서 결혼한 게 어떻게 저는 당연한 문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긴 이제 결국에 이제 돈 때문에 뭐가 다 이제 분쟁도 많아지는 네, 것도 맞아요.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게 살면서 생기는 어떤 성격 차이의 80%는 돈 때문에 맞아요. 돈이 많으면 성격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즘 사회 분위기인데 그럼 반대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돈을 모읍시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은 좀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또 좀 너무 허덕허덕하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한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남자 여자 능력 있으면 요즘 맞벌이 하시면 금방 벌어요 또. 왜냐하면 둘이 같이 벌기 때문에 이게 그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혼자서 열심히 버는 것보다는 사실 혼자서 열심히 버는다고 하지만 또 그만큼 쓰게 되죠. 쓰게 되니까 둘이 같이서 모으면 이게 2배 효과가 생기고 복리의 효과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결혼해서 열심히 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실 이제 혼인율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네, 있고 그리고 걱정이에요. 이제 또 젊은 분들의 어떤 뭐 혼인 시기도 계속 뒤로 밀리고 네.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뭐 결혼도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생각이 없어요라는 분들한테 이제 뭐 어쨌든 뭐 이혼 전문 변호사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 정말 많이들 보셨으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계셨는데 이제 여성분인데 뭐 성공하셨어요. 전문적으로 네. 성공도 하셨는데 미혼이세요. 60대거든요. 네. 너무 외롭대요. 아. 집에 가면 네.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네. 혼자 살고 외동이거든요. 네. 너무 외롭다. 결혼이라도 할 걸. 좋은 사람 그렇게 네. 후에 뒤늦게 다 성공을 했어요. 다 성공해서 이제 당국 성공했는데 너무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반드시 결혼은 필수는 아니지만 60대 70대도 이제 생각하셔야지. 100세 인생인데 네. 평생 혼자서 재밌게 살 수 있다면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 혼자보단 둘이 낫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나의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은 좋은데 다만 성급할 필요도 없다. 네. 정말로 이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조건 보고 뭐 빨리 그냥 조급하게 또 결혼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대방을 충분히 알지도 못해서 불량한 결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조급해 하시지도 말고 그렇다고 나는 꼭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인연이다 생각하면 설령 돈이 좀 부족해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40들 중에 좀 결혼을 뭐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나중에 50대 60대쯤 되면 미혼인 사람끼리 노인 2명이 있지 않겠냐. 예. 그런 사람들끼리 살면 그럴 수도 되는 거 있죠.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2세는 또 아무래도 나를 닮은 또 2세. 네. 우리 이기정 유전자 그런 책에 의하면 어느 정도 네. 2세는 또 갖고 싶을 때 생각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50, 60대 만나면 좀 쉽진 않겠죠. 그런 건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30대, 40대는 제일 결혼 정년기인 것 같아요. 네. 30대가 제일 정년기고 좀 늦어져도 40대 정도까지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거든.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셔서 네. 자기 충분히 업그레이드 하셔고 교양도 많이 쌓고 하면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용기를 내고 당당하게 저는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그 황혼 이혼 얘기는 해주셨는데 반대로 황혼쯤에 뭐 결혼하시는 뭐 이런 케이스들도 좀 있죠.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막 성공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대충 그냥 네. 사실혼 정도로 네. 사시는 정도 맞아요. 그렇게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결혼이라는 것도 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때가 있고 그 때를 또 놓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참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많은데 그렇죠. 내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없어져. 걔네들이, 맞아요. 걔네들끼리 맞아요. 만나서 그렇죠, 없어져 그렇죠. 버려.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남으면 남을수록 맞아요. 이제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인철 변호사님 모시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혼하는 이유부터 어떻게 해야지 좀 잘 맞는 배우지 찾는 기준인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